자, 페이지는 62페이지고요. 자, 이제 암석의 종류와 순환 요거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한 듯이 지구 껍데기인 지각이라고 있고, 지구 껍데기인 지각은요, 커다란 돌덩이는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들을 구성하는 게 조그마한 돌덩이 광물, 광물을 구성하는 게 기본 입자 원소야. 아직 원소 안 배웠으니까 우린 광물이 모여서 암석, 암석이 모여서 땅덩어리인 지각이 있고, 이 지각의 모습은 마구마구 바뀌죠. 그쵸? 그건 물과 대기, 공기에 의해서 풍화 침식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암석의 종류 배우도록 할 건데 밑주시죠. 자, 먼저 암석은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눕니다. 됐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이 될 거야. 됐니? 됐어? 자, 그러면 화성암이 무엇입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야. 땅 속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나오면서 용암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식게 돼. 물론 식을 때 빨리 식는 애가 있고 늦게 식는 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땅 속에 식은 놈과 그다음 땅 바깥쪽에서 식은 놈을 우리가 각각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어제 쓴 거야. 산, 암과 플러스 심, 성, 암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화산암의 화자와 심성암의 성자를 따가지고 화성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알아도 심자가 무슨 심자일까? 깊은 심자야. 심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퇴적암. 일단 퇴적암은 뭘 뜻하는 거다? 여러 가지 암석들이 부서집니다. 일단 풍화 침식된다고 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이동이 돼, 운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 그걸 우리가 퇴적물이 쌓였다라고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쌓인 거야. 그 다음 이 쌓일 때 과거에 같이 그 동네에 살았던 생물체가 같이 쌓일 수 있어. 이 생물체가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주변 땅덩어리가 굳어버렸네, 딱딱하게. 그럼 그 생물이 이제 언젠간 썩겠죠? 그럼 그 생물이 있는 흔적이 있어 없어? 있고, 그 흔적 빈 공간에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그대로 딱딱하게 돌덩이가 될 수도 있죠. 맞아? 그래서 이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 화석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쌓일 때 한 가지 물질만 쌓이지 않잖아. 여러 가지 물질이 쌓이니까 층무늬가 나눠져. 그 층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층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변성암. 여기 있는 암석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 땅 속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성질이 그래서 변한 암석, 기존 성질과 다른 암석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하고, 변성암의 특징은 염리라는 게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 큰 결정이 됩니다.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야. 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암석의 세 가지 종류 알아봤고요. 이 세 가지 종류로 현재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근데 영원히 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일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암석들은 주변 환경이 바뀌면 형태가 마구마구 바뀌어. 얘가 얘네들로, 얘가 얘네들로, 얘가 얘네들로 마구마구 바뀝니다. 또 변성함이 또 다른 변성함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니? 암석이 돌고 돈다. 알겠니? 너네 회전목마 알아? 회전목마는 여기 출발해서 어디로 와? 여기로 오죠.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맞지? 그래서 우리 회전목마 같은 거를 우리가 순환한다라는 거야. 너네 회전목마 노래 알아?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 몰라? 아는 게 없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암석의 종류와 순환 알아볼 거고요. 자, 이제 약간의 암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암석들은 뭐가 모여서 암석된다고? 광물. 그 다음 광물 중에서 암석 만드는데 많이 쓰는 광물이 무슨 광물? 조항광물. 맞죠? 그치? 이때 이 조항광물 중에서 1등하고 2등이 누구야? 장석과 석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장석영 이렇게 외우라겠지. 기억나? 됐어? 그 다음 장석영 다음에 나머지는 가미가크, 어두운 애들. 그 다음 암석은요 몇 종류로 나눠? 세 종류로 나오죠. 그치? 이제부터 말장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성이 장씨고 이름이 석영인 새끼가 있어. 그래서 이 새끼가 알고 봤더니 변태였어. 변태가 뭔지 알죠? 그치? 옷 콜라당 벗고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 왜 얘를 봐? 태우를 왜 봐? 네가 그 지랄 하고 다녔어? 그러지 마. 알겠어? 그러다가 메롱 이거 하는 거 애들 이게 변태잖아.
그치? 또 이런 행동 말고 뭐 진짜 사람들 많은 데서 바지 내리고 막 이런 애들.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해? 변태. 맞아? 야, 너 지나가다가 변태 보면 짜증나, 기뻐? 너는 웃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너의 마음을 얘기해봐. 신경 그래. 신고하는 게 맞죠. 아니면 피하는 게 맞는 거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맞죠. 내가 잘못 얘기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맞지?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변태를 만나면 화가 날 거야. 맞냐? 외워. 이 새끼가 이름이 뭐야? 변태였어. 이 장석영 씨가 알고 봤더니 변태였어. 외워. 변태를 만나면 화가 납니다. 변성한, 퇴성한, 화성함이죠. 알겠니? 말장난처럼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광물은 장석영 씨가. 장석과 성경이 1등, 2등이고. 그 다음 암석은 전원 애들이 모여서 맞아? 뭘 만들어? 변성함, 퇴적함, 화성함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외울 때는 뭐라고 외워? 장석은 이 새끼는 변태야.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실제 얘기 하나 해줄까? 검사 알아? 검사 알아? 뭘 검사하는 사람 말고. 그렇지? 판사, 검사, 변호사 할 때 그 검사. 검사에서 맨 윗대가리가 뭐냐? 검찰총장이고요. 그거 말고 지방 검찰청이 있거든. 대전에도 있고요. 그렇지?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 검찰의 짱이 누굴까? 검사장이야. 알겠니? 자, 모 지역에 있던 검사장이 아니다. 특별히 그냥 얘기할까? 다 옛날에 있었더니까 제주에 발령난 검사장이 있었어. 제주도에. 실화야. 이 새끼가 여고생들이 있잖아. 물론 걔 중에 중생도 있겠죠.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몹쓸 짓을 한 거야. 바지를 내리고. 그러다가 여학생들이 이러면서 신고했겠냐 안 했겠냐? 했죠. 그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왔어. 잡았어.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연결이 됐어. 그 다음에 뭐야? 물어보겠지. 이름 뭐냐? 그치? 물어볼 거 아니야. 조사해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얘기를 했어. 뭐야? 검사장. 창피하지 않냐? 야, 사회적 위치가 이만큼인데 하는 짓거리는 밑바닥이잖아. 그치? 와, 창피하지 않냐?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평상시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그치? 혼자 있을 때 확 나온 거야. 학교 다닐 때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 그 얘기 듣고 바른 생활만 했겠지. 그런 사람들은 맞아? 나쁜 행동 단 하나도 안 했겠지. 길거리 가다가 침도 안 뱉었을 거야.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런데 속으로는 버리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억눌렸다가 자기 동물이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나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뒤지게 많대. 너네 그거 알아? 지하철 알지? 이 동네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 타본 적도 없겠지만 타봤어? 진짜? 기념으로도 한 번 안 타봤어? 자, 아무튼 서울 지하철에서 치안들 있잖아. 그치? 막 가가지고 여자 뒤에 가가지고 만지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걸릴 거 아니야. 왜냐면 거기에 사복 형사들이 가끔가다 같이 탄대요. 오케이? 난 본 적이 없지만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잡은 거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통계를 낸 게 있어. 통계 어떤 새끼가 변태짓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봤더니 너는 놀라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집에서 할 일 없는 백수들. 그치? 그럴 것 같지? 맞지? 아니 그 애들은 집에서 나오질 않아. 실제 1위가 누구였느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특정 종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 1위 뺄게. 1위 뺄게. 1위 뺄게. 특정 종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빼는 거야. 그렇죠? 알겠니? 십자가 있는 그런 직업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1위야. 1위. 1위 아니면 2위일 거야. 그 다음 나머지 높은 등수가 뭐냐면 교수, 대기업 직원. 그래서 선생님 뒤지게 많아. 우리가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야? 와 똑바로 살았다. 뭔가 하고 싶은데, 그렇지?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어렸을 때 있게 갔겠지?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니면 아예 대놓고 숨기고 왔다가 확 나오는 거죠. 무섭지 않냐? 그렇지? 니들 나이 때부터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줘야 돼. 나중 되면 니네들이 그게 어떻게 바깥으로 나쁜 쪽으로 표출되면 우리가 니들을 뭐라고 부를 거야? 변태라고 부를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있으면 좀 풀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게임으로 푸는 애들도 있고 운동으로 푸는 애들도 있고 설마 공부로 푸는 애들은 없겠죠. 그치? 그건 없겠지만 하여튼 관리 좀 해주셔야 돼. 뭔가 불만이 있으면
웬만하면 표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니들 이상하게 변하면 와 블링블링 음파치를 선물해 주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가벼운 얘기 했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화성암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마 화성암하고 일부 태저감 그 정도? 올라가! 왜 안 올라가? 자, 일단 화성암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마그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땅 속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특별하게 열받은 지역이 있어. 여기서 땅 속에서 왜 열을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구 껍데기는 지각으로만 구성된다. 이걸로 설명하면 지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동, 지진과 와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각과 멘틀, 윗 일부를 포함해서 껍데기라고 부르고 이 껍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 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판들로 구성된 다음 이런 판들이 서로 모이고 그다음 갈라지고 서로 어긋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론이 있어. 이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그때 판과 판이 모이거나 갈라지거나 그치 어긋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하거든. 그 판의 경계에서 열받을 수가 있어. 알겠니? 그 열받은 지점 또는 지구에 보면은 저기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달궈진 멘틀이 쭉 하고 올라오는 지점이 있어. 굉장히 뜨거운 지점이죠. 그걸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는 거고 아 열점은요 영어로 뭐라 하냐 뜨겁다 핫 장소 스팟 그래서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와이파이 안 터져요 여기서 알겠죠? 되니? 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점이야. 알겠니? 이때 이 마그마 다음 분명히 뭐라고 했죠? 이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마그마는요 요 안에 액체 플러스 기체 화산가스가 전부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요. 중간에 삐져나갈 공간이 없잖아. 자 이제 얘가 고체가 이제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근데 액체로 완벽하게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살짝 바뀌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상태가 돼. 마치 just like 엿 같은 상태. 이거 욕한 거 아니다. 엿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도 부피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죠. 부피가 위로 증가, 오른쪽 증가, 아래쪽 증가, 왼쪽 증가. 맞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 여기 겁나 두꺼워. 여기도 두껍고 여기도 두꺼워.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에서 위로 빠차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치? 이때 육지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 이런 식이 생기는 거고 아래에 있던 녀석들이 빠이어 하면서 나올 거야. 되니? 이때 나오는 성분 중에 고체 성분, 액체 성분, 기체 성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 여기에서 이 고체 성분 중에서 딴 건 모르더라도 화산재는 알고 있어야 되죠. 뭐는 알고 있으라고? 화산재. 이게 뭐야?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햇빛 막아가지고 광합성 못하게 하고 그 다음 기온 낮게 만들지. 맞아? 그 다음 이 액체 성분 요걸 뭐라고 해? 이걸 용암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용암이라고 한다. 되니? 그 다음 이 기체 성분을 화산가스라고 하는 거고 화산가스 중에 제일 많은 건 하얀 흰 연기. 알겠어? 흰 연기야. 흰 연기가 뭘까? 화산이 일어날 때 흰 연기가 확 나오거든?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수증기가 곧바로 나오자마자 식어가지고 물방울이 된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용암이야. 마그마 땅속에 있을 때. 용암은 바깥쪽에 있을 때.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쓴다. 알겠냐? 여기서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니들 과정에서는 요 마그마 종류 따로 안 배워요. 세 가지가 있어. 염기성 마그마, 중성 마그마, 산성 마그마. 알겠니? 그런 거 안 배워. 우리는 그냥 이렇다라는 거 알아보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길이 만들어지겠지. 마그마가 나오는 길. 맞아? 마그마가 나오는 길이 만들어지고 나오면서 안에서 식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식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쪽에 식은 녀석하고 바깥쪽에 식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1번 바깥쪽에 식습니다. 빨리 식겠니? 천천히 식겠니? 빨리 식죠. 요 바깥쪽이 어디 근처야? 화산 근처야. 이걸 화산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요 안쪽에서 식는 게 있죠. 이거 안쪽에서 식으면 빨리 식겠니? 천천히 식겠니? 왜? 뜨거운 점에 가까우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깊은 곳에 식는다라고 해서 심자를 씁니다. 심성암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화산암과 심성암 분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냉각?
냉각 속도야 시간이야. 냉각 속도야 냉각 시간이야. 승희야, 냉각 속도야 냉각 시간이야. 아무거나 써도 정답이야. 즉 아무거나 대답해도 니네는 100점이야 딱 이기죠. 알겠어?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방금 뭐라고 했어? 냉각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 느리다고 했어? 빠르다고 했죠. 그럼 냉각 속도가 빠르면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냉각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요게 좀 헷갈릴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밑에 거, 얘는 심성함입니다. 냉각하는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천천히 식겠죠. 느려. 그럼 얘는 냉각 시간은 길죠.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맨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치? 맞아? 니들 평상시 공부할 때 이런 식만 공부해도 책보다 나아. 하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써줄 거야. 잘 들어. 좀 이따가 써줄 거야. 화산암, 심성암, 냉각 속도에 따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정의 크기 차이가 생겨. 무슨 차이? 결정 크기 차이가 생겨. 이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성하는 입자 크기 차이가 생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성하는 건 광물이야. 광물들이 지들끼리 막 뭉치려고 하거든. 뭉치려고 그래. 여기 태우 광물이 있고요, 윤호 광물이 있어. 맞아? 처음에 마그마 속에 이제 녹아있는, 어설프게 녹아있는 상태죠. 이제 식기 시작하면 이 광물들이 서로, 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맞냐?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가고 있는데 멈춰버려. 갈 수가 없어. 왜? 식었으니까. 알겠니? 그 새끼가 누구야? 위에 거.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결정과 결정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지. 광물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얘는요, 결정이 굉장히 작게 나와.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작은 결정이야. 그 다음 얘들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모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마구마구 만나니까 큰 결정이 나와. 이때 일반적으로 니들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작은 결정, 큰 결정 이렇게 나오고, 이제부터 한문을 씁니다. 뭐라고? 한문. 알겠니? 한문. 자, 작은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작을 세자를 써서 입자 크기가 세밀하다라고 해서 세립질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 세립질. 이건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야. 초크 안 보여. 가려 여기 쓸게요. 유리질. 말이 좀 어려워. 유리질은 아예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얘는 큰 결정이죠. 그치? 이 큰 결정 같은 경우는요, 클 조자를 써서 쓰는 거 아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조립질이라고 해요. 뭐라 간다? 조립질. 되냐? 그래서 한문도 좀 알아두세요. 이건 뭐라 간다? 세립질. 이건 뭐라 간다? 조립질. 됐어? 되니? 자, 그래서 세립질 물질들은 냉각 속도가 빠르다, 냉각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아니, 냉각 속도가 빠르다, 냉각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잘 봐. 이따가 쓰할 때 이거 쓰시면 돼. 결정의 크기는 여기 무슨 기호야? 비례하죠. 그렇죠? 비례합니다. 첫 번째, 냉각. 시간에 비례하죠.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 길면 크고 짧으면 작지. 그 다음 한 번 더 쓸 거야. 그럼 뭔 얘기죠? 얘하고 얘는 또 비례냐 반비례냐 이렇게 쓰는 거지. 선생님 이렇게 쓰면 뭐지? 반비례.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는 거. 맞아? 그치? 이건 뭐라고 쓸까? 냉각 속도입니다. 됐어? 너희들은 이걸 외우는 거야. 됐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맨날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 크기가 작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야. 누가 쓰래? 쓸 시간 준다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잖아. 시연아, 둘 중에 누가 밝고 누가 어두울까? 누가 밝고 누가 어두울 것 같아? 화산암이 밝고, 어둡고? 밝고. 빨리 얘기해봐. 둘 중에 하나야. 밝고. 그럼 심성암은 어둡고? 땡! 반대! 땡! 둘 다 밝거나 어두운 놈 둘 다 있어요. 알겠어? 밝은 놈, 어두운 놈 다 있습니다. 알겠니? 됐어? 다시 한번. 얘도 밝은 놈, 어두운 놈 있고, 얘도 밝은 놈, 어두운 놈 있어.
알겠냐?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니네 광물들 중에서 밝은 놈 있고 어두운 놈 있지. 그치? 가미가크 어두운 놈, 장석영 밝은 놈. 얘네들이 전부 마그마 속에 섞여 있어. 그 다음 그 어두운 성분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맞아? 어두운 성분이 여기에 없을 수 있고 여기도 없을 수 있고.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밝고 어두운 놈, 여기도 밝고 어두운 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요, 여기에 얘는 밝고 얘는 어둡고 거꾸로 얘는 어둡고 얘는 밝고 그렇게 하면 다 틀린 거야. 알겠니? 전부 밝은 놈, 어두운 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놓으면 여기 어두운 놈이 있고요. 여기 밝은 놈이 있다고 치자. 됐죠? 공간이 떨어지네. 여기 어두운 놈 같은 경우가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잖아. 여기 있는 녀석이 바로 현무암이야. 됐어? 뭐라고? 현무암. 여기 있는 녀석이 유무암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녀석이 반려암이야. 여기 있는 녀석이 화라고 썼지? 화강암이야. 이제 너희들이 헷갈리는 거. 자, 우리 지금 현재 뭐 배우고 있어요? 화, 성, 암 배우고 있었지. 맞아? 됐어? 화성암에는 화산암이 있죠. 그 다음 심성암이 있죠. 심성암에는 화강암이 있죠. 맞아? 됐어? 그래서 니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현무암이 어둡고 여기는 반려암이 어둡다. 그 다음 요 심성암 중에 밝은 녀석이 뭐야? 강암이다. 근데 이 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해양지각이었죠. 맞아? 이게 대륙지각이었죠. 맞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 대화 좀 해연. 맞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제 저것들을 나중에 외우게끔 시켜줄 거니까 책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외워보자. 알겠니?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화성암의 생성, 일단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러면서 지표면에서 식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굳어져.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밑줄 쳐.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그럼 이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져? 밑에 써있지만 한번 그냥 써볼게요. 냉각, 속도, 가로 열고 시간 차이가 생기지. 맞아? 냉각 속도하고 그 다음 시간 차이가 생겨. 같은 말이야. 그래서 결정의 크기 차이가 생깁니다. 무슨 차이가 생긴다? 결정 크기 차이가 생긴다. 그 다음 생성 장소에 따라 마그마의 식는 속도가 달라지고 식는 속도에 따라 암석을 이루는 결정 크기가 결정된다.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이제 쓸 거야. 뭐라고? 여기다가 쓸 거야. 아까 선생님이 써라고 했던 거 지금부터 써볼게. 자, 결정의 크기는 지금부터 쓰세요. 결정 크기는 비례한다. 냉각 시간. 반비례한다. 스르륵 쓱 냉각 속도.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이 작아. 결정이 작으면 냉각 시간 작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결정 크기가 크면 냉각 시간이 커. 냉각 속도는 느려. 그렇죠? 냉각 속도가 느리다. 다른 말로 천천히. 맞죠? 맞니? 그 다음 냉각 시간이 길다. 냉각 시간이 짧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산암 볼게요. 자,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라고 했어. 밑줄 쳐.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그럼 빨리 식으니까 광물 결정이 만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그래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고 했어. 요 작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립질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원래 외울 때는 세화라고 해요. 뭐라고? 세화. 근데 지금은요 그냥 화산암 이렇게 하시면 돼. 니들 가정에서는 세립질이란 말 안 나와. 알겠니?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써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어두운 녀석이 있고 밝은 녀석이 있는데 이 어두운 녀석을 뭐라고 해? 현무암. 밝은 녀석을 유무암이라고 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까요? 현무암은요 현자만 알고 있으면 돼. 현자가 무슨 현자야? 천자문에서 하늘천, 천자문에서 하늘천, 땅지. 그 다음 하나 빼고 네 번째로 넘어가죠. 거무련.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그쵸? 넌 신기하다.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알고 네 번째로 건너뛰지? 거물현입니다. 검단 얘기는 밝단 얘기야, 어둡단 얘기야? 어둡단 얘기죠.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하는 김에 야, 무자가 무슨 무자라겠지? 무겁다. 기억나죠? 그래서 대륙하고 해양하고 누가 더 무겁다고 했어? 해양이 더 무거워. 얇지만 무거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밀도가 크다. 맞잖아. 얇지만 무거워. 부피분의 질량이 작아. 부피는 작잖아. 얇지만 부피는 작아. 무겁다. 질량이 커. 그치? 못 알아듣는 애들 위해서. 야,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쯤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해양은 부피가 작아. 왜? 얇잖아. 5kg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 무겁다며. 크잖아. 작으면서 커? 졸라 크겠죠? 그치? 그래서 밀도가 큰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 생각을 하란 말이야.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니? 생각을 하란 말이야. 따질 생각. 그 다음 심성함입니다. 심성함의 심자가 무슨 심자라고 했지? 깊은 심. 알겠어? 깊은 심이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습니다. 밑줄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그래서 광물들이 만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 그쵸? 그래서 결정 크기가 큽니다. 이 크는 걸 우리는 조립질이라고 하고, 옛날엔 외울 때 조심해서 외웠어. 뭐라고? 조심해서.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발염과 화감이 있거든. 자,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이걸 외울 때 외우더라도 잘 봐. 우리 화강암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죠. 오늘도 봤을 거야. 학원 들어오자마자 밑바닥에 깔린 거 건물 외장재 다 화강암이야. 알겠니? 그 다음 니네 그거 알지? 추모공원 같은데, 납골당 같은데 보면 비석 있지? 화강암이야. 맞아? 회색빛을 띠고 있지만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내가 밝은 거? 얘는 그렇다면 뭐야? 어두운 거. 너네 착각하시면 안 돼. 반려함이 비읍이 들어가니까 밝은 거 아닌가요? 아니. 어두운 거, 밝은 거. 우리는 항상 순서가 어두운 거, 밝은 거야. 알겠냐? 알아둬. 자, 이때 이걸 알려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별표.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성암의 결정 크기 차이라고 돼 있어. 무슨 관계? 얘가 빠르면 결정 크기가 작죠. 반비례 관계죠. 이걸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봐. 일단 중탄에 녹인 스테아르산이 있어. 밑줄 쳐. 녹인 스테아르산.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마그마입니다. 뭐라고? 마그마. 선생님, 스테아르산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양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양초. 간단하게 양초. 알겠니? 양초를 직접 가열하면 어떻게? 불 붙지. 그쵸? 그래서 비커에다가 저 녀석을 넣고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가열해. 그런 걸 뭐라고 해? 중탕. 알겠니? 그러면 천천히 가열돼서 불이 안 붙어. 그래서 녹은 녀석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뿌렸어? 더운 물. 어디에 뿌렸어? 얼음물. 누가 냉각 속도가 빠를까? 이 새끼죠. 빨리 식지. 빨리빨리 식을 거야. 맞아? 빨리빨리 식으니까 빨리빨리 굳어져. 맞니? 그래서 결정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화, 산, 암 역할을 하는 거죠. 생성 과정. 맞아? 그 다음 얘는 집어넣으면 얘도 뜨거운데 얘도 뜨거워. 온도 차이가 확 나지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 맞아? 그래서 얘는 천천히 식겠죠. 맞니?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결정 크기가 큰 심성한 생성 과정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냉각수가 느리면 크고 빠르면 작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됐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화성암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의 종류 별표 3개. 별표 3개.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뭐라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화성암의 종류는요. 분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일단 표니까 X축하고 Y축이 있지. X축, Y축? 이 표하고 그래프는 똑같은 거야. 알겠어? X하고 Y가 있으니까. 그래서 표가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도 나와요. 알겠니? 근데 이걸 웃긴 게 있어. 이걸 외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야, 이건 외울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못 외워. 왜? X축하고 Y축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그렇다면 표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 만약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X축에 있는 걸 Y축에 집어넣고
여기 봐봐. 아니 y축에 있는 걸 x축에 집어넣고 x축에 있는 걸 y축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네들이 여기를 그냥 무턱대고 외웠다간 작살나는 거야. 확인하고 우리가 따져주셔야 돼요. 일단 외우는 건 기본이고. 알겠니?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여기하고 여기는 무슨 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기가 작고요. 결정기가 크네. 맞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한 방에 쓰면 이렇게 쓰겠죠? 잘 봐. 생성 장소에 따른 냉, 각, 속, 도, 차 이거 돼야 안 돼요. 되죠? 맞죠? 그 다음 냉각 속도차가 되면 냉각 시간차 돼야 안 돼요. 되죠? 맞죠? 같은 말이죠? 또는 이거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어? 동의어가 결정 크기차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봐. 생성 장소차 또는 냉각 속도차 또는 생성 장소에 따른 냉각 속도차, 냉각 시간차 되죠? 다 되는 거야. 그 다음 결정 크기차 되죠? 그래서 위쪽은 작은 거, 밑에 쪽은 큰 거. 됐어? 큰 거야. 됐지? 그 다음 위쪽은 우리 뭐부터 외운다겠어? 어두운 거부터 외운다겠어. 맞냐? 어두운 거부터. 그러면 뭐야? 색깔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암석의 색을 결정하는 어둡다 맑다는요. 어두운 색 광물이 많고 어두운 색 여긴 광물이 적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색 광물이 많다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뭐에 해당돼? 감, 희, 각, 흑이 많다는 얘기야. 뭐보다? 장석용보다. 그럼 여기는요. 일단 장석용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감이가 크기 적다는 얘기죠. 조심해. 여긴 장석용이 있어. 다만 감이가 크기 좀 더 많아. 알겠어? 비율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암석의 색 대신에 위에다 썼으면 좋겠는데 니들은 위에 빈 공간 있으면 위로 이렇게 뽑아라. 난 여기다 뽑을 거니까. 니들은 위로 뽑아. 알겠어? 위로 뽑아. 자, 암석의 색 대신에 유, 색, 광물 또는 어두운 색 광물 포함 정도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는 많은 거, 여기는 적은 거. 맞죠? 밝은색 광물이 많다는 얘기는 유색 광물이 적다는 얘기야. 뭐라고? 유색 광물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죠? 해석 잘해.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부터 나왔어? 현무암. 그 다음 유문암. 그 다음 반려암. 그 다음 화강암. 됐죠?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요 사이에도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가로 닫고 해줄게. 잘 봐. 현무암, 유문암. 여기 뭐가 있느냐? 안산암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안산암. 중간에 안산암이 있어. 안산암이 어디에 있는 거냐? 너네 혹시 안데스 산맥이라고 알아? 남미에 있는 거? 남아메리카에 있는 거? 알아? 배웠어? 안데스 산맥? 그 안데스 산맥을 한문으로 안산이라고 해. 한문으로. 근데 거기 안데스 산맥에 졸렬이 많은 돌덩이가 있어. 그거 뭐야? 안산암. 그게 안산암이야. 알겠니? 그 다음 밑에 반려암하고 화강암 사이에 섬노감이라는 게 있어. 섬노감. 자,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외웠어. 고등학생이 외우는 방법이야. 세화는, 이거 작을 세자를 쓴다고 했죠? 세화는 현재 안산에 있어요. 됐어? 그 다음 이 안산에 있는 세화가 세화가 왜 현재 안산에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 얘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서, 그치? 남아 돌아가지고 마구마구 사는 부자가 아니야. 조금 부자가 되고 싶은 애야.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치? 섬을 하나 샀어. 뭘 샀다고? 섬을. 그냥 섬 같은 거 하나 살 때 되게 비쌀 거 아니야. 그치, 윤우야? 맞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섬 샀을 때 막 사겠니? 조심스럽게 사겠니? 조심스럽게 샀어. 그런데 그 섬을 샀는데 섬이 반쪽이가 돼버렸어. 무슨 얘기야? 지진이 일어났던지 아니 금액이 반쪽이 됐던지, 그래, 나의 재산 가치가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죠.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클조자라고 했죠. 조심스럽게 산 반쪽짜리 섬 때문에, 그치? 화가 난다, 화강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 알겠니? 됐어? 요거는 고등학생이 외우는 거야. 그럼 니네들은 중학교잖아. 중학생.
그래서 중학생들은요 요거 빼고 아니 쓰고도 상관없어. 가려고 가로잡고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딱 네 가지. 뭐라고? 딱 네 가지. 됐어? 됐니? 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야? 현무하면 현, 그 다음 유문하면 유, 그 다음 반려하면 반, 그 다음 화강하면 화. 됐어? 그래서 현유반화라고 외울 거야. 됐어? 됐니? 현유반화라고 외울 거고 조심할 건 미 티그트머리에 있는 게 화강암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화강암. 됐죠? 현유반화. 함자 성어처럼 외우세요. 알겠어? 됐니? 현유반화. 그 다음 내가 외운 게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거라겠죠? 뭘로 아시면 돼? 현무암의 현자가 거물 현자잖아. 됐어요? 됐니? 그 다음 여기다 하나 쓸 거. 얘 어디에 많다고 했어? 해양지각에 많아요. 얘 어디에 많나? 대륙지각에 많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미 외웠죠? 우리 대화 좀 해연 이렇게. 현유반화 외워. 현유반화. 알아두면 좋겠어. 자, 화성의 분류 그래프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 얘는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X축하고 Y축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친절하게 다 확인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고 크대요. 그럼 여기다가 반띵 하시면 작은 거, 큰 거. 그치? 그럼 작은 거니까 우리는 어두운 거부터 현유, 밝은 거부터 반화. 그쵸? 요거 찾으셔야 돼. 됐니? 그 다음 여기는 색깔이라고 돼 있어. 색깔은 어둡고 밝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이거를 유색광물 포함 정도 많다 적다. 많으니까 어둡고 여기는 적으니까 밝죠. 그 다음 하는 김에 이것도 광물 결정이 크기다라고 돼 있어. 이걸 대신에 냉각 시간이라고 해도 되지. 짧다 길다. 그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 냉각 속도라고 하면 여기가 뭐야? 화산암 기울이지. 냉각 속도가 빠르다. 그럼 여기가 뭐야? 결정기가 작겠죠? 그럼 여기가 냉각 속도가 길지. 여긴 짧죠? 냉각 속도가 짧으면 잠깐만. 냉각 속도라고 했지? 냉각 속도라면 커. 냉각 속도가 크면 빠르면 여기는 결정기가 작은 거. 냉각 속도가 느리죠? 냉각 속도가 느리면 결정기가 큰 거. 맞니? X축하고 Y축이 어떤 게 나올지 몰라.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건 종교에 상관없이 무조건 십자가부터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자. 외울 때 뭐부터 외웠다고 했어? 어두운 거부터. 됐어?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 현유. 그러니까 여기가 현무암이야. 여기가 뭐야? 유문암이야. 여기가 뭐가 되겠냐? 반려암이야. 요건 뭐야? 화강암이야. 알겠어? 현유, 반, 화. 그 다음 화 옆댕구리에다가 화강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현유, 반화강. 아니면 이것도 조금 발음이 좀 그러면 현유, 반, 화가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알겠냐? 됐어? 그래서 아예 개인적으로는요. 요거 많이 틀리거든. 화성암, 화산암 헷갈리니까 아예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유, 반화가. 니네 혹시 이런 거 알아? 공무도화가 뭐 이런 거 알아? 몰라? 그런 것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현유, 반화가. 반려암, 화강암이다. 됐죠? 그러면 안 헷갈리겠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오른쪽에 현무암과 화강암의 비교라고 했어. 자, 이 화강암 언제 쓴다고 했어? 건축물 내외장재에 쓴다고 했지. 건축물 재료, 비석 이런 데 씁니다. 대륙의 흔해. 너네 그거 알아? 전 세계에서 화강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알겠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득본 게 있어요. 얘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지역을 보면 웃긴 게 뭐냐면 강원도 알지? 강원도는요 석회암지대거든. 그 다음 제주도 알지? 제주도 현무암지대야. 나머지는 싹 다 화강암지대.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북한 빼고 남한만 배웁니다. 알겠니? 북한은 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한 거야. 화강암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게 이점이 뭘까? 저기 니네 유럽 같은 데 알아? 가봤냐고 물어보면 안 볼게. 거기 가면은요 물갈이 합니다. 너네 해외여행 가면은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물갈이 하는 거야. 물갈이. 물 함부로 먹으면 속 배 아파. 알겠니? 근데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물갈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함부로 물 먹으면 큰일 나. 왜? 거기 석회암지대야.
석회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 있지. 뿌연 물이야. 그거 그냥 먹었다가 어떻게 돼? 배탈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샤워하면 피부가 뽀득뽀득하지. 그치? 아, 물론 뭐 어떤 그 샤워할 때 보면 바디워시 어떤 거 써 있냐에 따라 미끈미끈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요 그냥 물 자체가 미끈미끈해. 알겠어? 우리나라 물하고 틀려. 혼탁하고. 오케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걔들은요 반드시 정수기 사용해야 되고, 석회질 제거 필터를 써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먹었다 죽어. 몸에 쌓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왜? 땅속이 뭐야? 석회암지대가 아니거든. 광암도 빼고. 전부 뭐라고 했지? 화강암. 물이 깨끗해요. 알겠니? 근데 단점이 있어. 화강암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을 파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 안 뚫려. 안 뚫립니다. 안 뚫려.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같은 데는 안전하겠지.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요게 바로 화강암이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대륙지대가 많다고. 그 다음 현무암입니다. 지표 부근에서 화산암이 만들어지고 결정기가 작고 어둡대. 뭐라고? 어두우면서 결정기가 작아. 그치? 그리고 빨리 식었어. 그래서 구멍이 뽕뿌르뽕뽕뽕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무암.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 제주도.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했을까? 이거 가지고 뭐 했을까? 구멍이 뽕뿌르뽕뽕뽕. 이걸로 도윤아, 네 얼굴 밀어본다고 진짜. 아프겠니? 매끄럽겠니? 그치? 아프죠? 빡빡 문지른다고 진짜. 겁나 아프게 피 나오겠지. 그래서 저거를 뭔가를 갈아버리는데 유리해. 뭐냐? 갈아버리는 쓰는 돌. 지금은 믹서기를 쓰지만 옛날에는 커다란 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뭔가 집어넣고 물 부면서 이렇게 돌려. 이거 뭐라고 해? 그치? 맷돌! 잠깐만. 맷돌일 때 어이냐 아이냐? 갑자기 헷갈렸어. 어이야? 아니.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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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헷갈려서 그래. 야, 씨! 갑자기 맞춤법이 생각이 안 나. 야, 빨리 찾아봐. 맷돌인지 이거. 핸드폰 있잖아. 똑똑이 폰. 빨리 찾아봐. 이럴 때 문명의 이기를 이때 써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치? 맞춤법을 모르겠어. 맷돌이야. 어이야, 아이야? 아이야? 맷돌이래요. 이거 틀리면 네 차지야. 맷돌 이런 데 쓰죠. 그 다음 돌하르방. 야, 이것도 내가 헷갈리네. 돌하루방이야, 하르방이야. 야, 이것도 찾아봐. 빨리 찾아봐. 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니까 지금. 하르야. 빨리 찾아봐. 문명의 이기를 써야지 이때. 하르야. 르야 르 씌우면 되지. 하르방 써. 맷돌하고 돌하르방. 그럼 니네 알지? 맷돌에서 손잡이를 뭐라고 해? 어이.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이가 없네. 돌릴 수가 없으니까. 됐니? 자, 그럼 넘기시고 옆댕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암석을 변태화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 생성 방법, 생성 과정에 따라서 그런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야, 생성 과정이나 방법이나 같은 거다. 원인도 되겠죠, 원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성암의 특징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 그래. 근데 마그마가 빨리 식어. 결정끼리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겠죠. 그치? 그 다음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결정 크기가 크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큰 게 어디야? 심성암이야. 작은 게 어디야? 화산암이야.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보죠. 뭐가 크다고? 결정 크기가 뭐가 크다고? 심성암이. 결정은 심성암이 크심. 됐죠? 됐니? 하나만 해보자고. 하나만. 결정은 심성암이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니까 크심. 존댓말. 극존칭.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3번. 자, 오른쪽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A는 누가 봐도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이거 조심해. 화산까지 쓰세요.
됐죠? 화만 쓰면 이게 화 성함인지 화 강함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 비는 뭐라고 하면 돼? 심성함. 심자만 쓰시면 되죠. 됐죠? 그럼 우리 뻔해보자. 번떼기. 얘 냉각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결정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얘는 작은 결정이 나오고 얘는 큰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여러겠어? 크심. 됐죠? 자 1번 A하고 B에서 생성되는 화성함을 각각 무엇이라고 합니까? A 화산함, B 심성함. 너네 그거 아니?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질학자들. 지질학자들. 이번엔 땅속에서 뭐가 나왔나 볼까? 그래서 방열복 은색 옷 입고요. 양동이 들고 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마그마를 뜹니다. 본 적 있어? 오! 저기 저거 몇 천도씨 아니에요? 아니 몇 천도씨 아니야. 알겠어? 너네 철 알지 철. 철의 녹는점보다 얘가 훨씬 더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래서 쇠 양동이로 부어서 집어넣고 들고 가. 얘가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선생님 뜨겁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온천 연구 하시면 안 되나요? 죽어 이 새끼야. 알겠지? 그건 안 돼. 자, 그 다음 A하고 B의 마그마가 더 빨리 식는 곳 A죠. A가 빨리 식어요. 자, 그 다음 A하고 B 암석의 광물 결정의 크기가 더 큰 곳. 큰 곳은 크심, 심성함이니까 B죠. 끝났죠? 자, 4번입니다. A에서 생성되는 암석을 고르세요. 헷갈리는 거. A는 밝고 B는 어둡고 땡. A는 어둡고 B는 밝고 땡. 둘 다 밝고 어두운 거 둘 다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어두운 거부터 외우면 히읗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부터 히읗부터. 안 헷갈리겠죠? 히읗이 들어가니까 히읗부터야. 현유 반화 강이죠. 그치? 강. 우리는 근데 외울 땐 현유 반화가 이렇게 식으로 외웠어. 맞냐?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 A에서 생성되는 거 현무암하고 유부남이니까 기억 니은. 자, B에서 생성되는 거라고 했어. 반화강.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됐죠? 이때 얘네들은 뭐라고? 어둡다. 얘네들은 멀다? 밝다. 하지만 얘는 작다. 작다, 크다, 작다. 밝고 작고. 그 다음 어둡고 작고. 크고 어둡고. 크고 밝고. 됐죠? 다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화산암은 빨라요. 빠르니까 결정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결정, 작은. 그 다음 심성하면 느려요. 그래서 큰 결정. 그래서 외울 땐 크심. 자, 그 다음 우리가 외울 땐 어두운 거부터. 그쵸? 그래서 화산암에 들어가는 거 히읗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히읗부터. 현무암. 거물이 현자죠. 그 다음 여기는 봐봐. 현유, 반, 화, 강함이죠. 현유, 반화가. 외워. 자, 화산암과 심성암의 광물 결정의 크기는 심성암이 더 커요.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화성암, 현무암과 한강암. 얘는 해양지각, 얘는 대륙지각. 이 해양지각인 거는 여기에 히읗자가 들어간다. 아니면 해연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히읗자가 몇 번 들어가? 화산암이 현무암이 어두운 거고 해양지각이다. 히읗 호호호 외울 수 있죠. 넘겨. 자, 이제 넘기시면 뭐가 나와? 자, 퇴적암이 나옵니다. 일단 퇴적암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일단 뭘 받아야 돼? 풍화 침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얘들아, 여기 암석이 있어. 뭐가 있다고? 암석이 있어. 지표에 드러난 암석만 가능합니다. 땅 속에 있는 건 안 돼요. 알겠니? 지표에 있는 암석이 있다고 했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암석이 있다고 했지. 무슨 암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에 잘 봐. 여기에 선생님이 써준 거 화성암 될 수 있어? 네. 변성암 될 수 있어. 지표로 드러난 변성암. 원래 땅 속에 있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땅 위로 올라온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래에 있던 녀석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알겠니? 그 다음 퇴적암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알겠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봐. 요 암석은 그 어떤 암석도 다 돼요. 이 녀석이 지표에서 뭐라고? 지구 표면 지표면에서 누구에 의해서? 물과 공기에 의해서. 알겠니? 여기서 물은 흐르는 물이지 가만히 있는 물은 아니야. 그 다음 공기도 가만히 있는 공기에 되지만 보통 이동하는 공기에 의해서 바로 부서집니다. 컸던 녀석이 작게 부서져. 됐어? 됐니? 이렇게 작게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 풍화 침식 과정이라고 해. 부서져. 됐니?
그럼 부서진 걸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 이걸 운반합니다. 뭐라고? 이걸 누가 운반을 해요? 누가 운반할까? 태우야, 누가 운반할까? 응? 바다만?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 물과 공기가. 물과 공기가 풍화 침식도 하지만 물과 공기가 운반도 하거든. 주로 누가 제일 많이 운반할까? 물일까 공기일까? 물이야. 그럼 선생님, 물은 어디에 있어요? 바닷물도 물이지만, 그렇지? 육지에서 흐르는 강물도 물이고요. 육지의 호수 중에서 완벽하게 거대한 호수가 있어. 초대형 호수.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거. 니네 혹시 아프리카 아니야? 아프리카 알아? 아프리카에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호수가 하나 있어. 아, 또 이름 까먹었다. 이름 또 까먹었다. 아프리카에 보면 이름 생각난다. 빅토리아 호수. 알아? 우리나라보다 더 커. 우리나라보다 더 커, 호수가. 근데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오른쪽 정도에 있거든. 오른쪽 밑에. 거기를 중심으로 5개인가 6개 나라가 있어. 나라가. 장난. 빅토리아 호수 살발해. 그 빅토리아는 영국 여왕 이름 딴 거야. 또 얘기를 하나 해줘야지. 세계사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거든. 국사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웬만하면 영국이야. 알겠어? 영국입니다. 자, 여기다 아프리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해 줄 거.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냐? 가장 더워서 이런 거 아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들끼리 단합이 안 돼. 단합이 안 돼. 뭔가 해보려고 해도 단합이 돼야 되지. 맞지? 단합이 안 되는 거야. 왜 단합이 안 됐을 것 같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응?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를 이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과거의 식민지인 애들을, 야, 독립해, 우리 철수할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영국 애들이 거기에 식민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 영국만 있었을까? 니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나라들 다 있었어, 식민지. 아프리카에. 거기에, 그치? 니네끼리 알아서 나라 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너하고 이제부터 나라를 갈랐어. 그냥 갈라버린 거야. 갈라버린 거야. 원래는 잘 봐. 이 동네가 다 내 식민지였어. 그럼 내가 혼자 다스리니까 뭐 나라 국경이 어디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었지.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 자, 내가 니들을 일부러 독립시켜줄게. 근데 이 새끼들이 개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니네 아프리카는 수많은 씨 부족들이 많아요. 대부족도 있지만 조그마한 부족들 많아. 근데 그들끼리는 서로 전쟁도 한단 말이지. 뭔 얘기야? 좋은 애들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어요. 괜찮은 애들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야, 이 부족하고 사이가 앙숙이야. 대대손님 몇백 년 동안 전쟁 일으킨 거야. 그거를 한 나라에 집어넣는 거야. 한 나라에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얘들이 국경선을 그어줄 때 어떻게 그어준 줄 알아? 야, 귀찮아. 경도, 위도. 경도하고 위도로 나눠버린 거야. 그래서 너네 아프리카 딱 국경선 봐봐. 국경선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똑바로 본 적 있어? 나라? 그걸 영국 새끼들이 그 시절을 하고 도망간 거야. 그저 켜버린 거지. 지들은 켜버리니까 그때부터 난리 난 거지. 왜? 단합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잘 봐. 니네하고 앙숙부족이죠. 여기서 대통령 나왔어. 너 열받냐 안 받냐? 죽여버려. 또 그러면 진짜야 아프리카에서. 그럼 또 여기서 뭐가 나? 또 대통령이 나왔어. 정권 잡았어. 너 진짜 맞지? 저 새끼가 그치? 저 부족들이 또 죽여버려. 그러니까 뭐가 돼? 지들끼리 막 싸워. 그걸 뭐라고 하죠? 시빌 워. 욕한 거 아니야. 그게 내전이야. 그게 내전이야, 내전. 알겠냐? 옛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전이 몇십 년 동안 그럼 하고 한 날 전쟁만 해요. 그치? 나라가 발전될 턱이 있어 없어? 없죠.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게 꺼지지 않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대 부족 엄청나게 죽여버려. 니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여버려. 같은 나라 국민에 의해서. 몇십만 명이 기본이야. 알겠냐? 무섭지 않냐? 되게 유명한 새끼 있어. 독재자 중에. 그러면 꼭 이럴 때는 어떤 놈이 정권을 잡는지 알아? 독재자. 군부. 모든 쿠데타는 군대 장군들이 일으켜. 거기에 되게 유명한 애가 있어. 이디아민이라고. 지금 죽었어. 그 새끼가 사람 인육을 먹는 걸로 그렇게 유명했어. 사람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렇지? 칼로 포를 떠. 육체처럼 먹고. 무서운 새끼 아니냐? 이런 놈들이 많아.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다 누구 때문이다? 영국 때문이다. 왜? 영국이 무서운 새끼들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운반되는 건 누굽니까? 물에 의해서 주로 운반이 됩니다. 여기서 물은요, 강물도 되고요, 바닷물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운반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쌓이기 시작할 거야. 쌓일 때 승희야, 물 위에 쌓여, 물 아래에 쌓여. 그렇지. 그래서 운반된 다음에 이제부터 퇴적이 될 텐데 이 퇴적된 데는 주로 물 아래.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게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부터. 그럼 물 안에 쌓이는데 처음에 쌓일 때는 어떻게 돼? 마구마구 쌓일 게 있죠. 그쵸? 큰 거, 작은 거 막 이런 식으로 쌓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다 똑같아. 다 틀려. 다 틀리죠. 물체가 무거운 애가고 가벼운 애가 있으면 누가 중력의 크기가 더 커요? 무거운 거.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점점 아래로 가. 아래로. 가벼운 애들은 이제 무거운 애들한테 밀렸으니까 전부 어디로 가겠어? 위로 가겠지. 위로. 그러면서 점점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빈곤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쵸? 빈곤이 줄어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빽빽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빽빽해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밀도가 커진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있는 접착제 성분들이 있어. 뭐가 있다? 접착제 성분들. 알겠니? 그런 애들이 그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볼게.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라고 돼 있어. 일단 퇴적물이 운반돼. 누구에 의해서 주로? 물과 공기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퇴적돼. 어디에? 물 아래. 자, 보자. 퇴적물이 밑줄 쳐.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 운반. 그 다음 쌓인다라고 했어. 주로 어디에 많이 쌓인다? 거대 호수 아래나 바다 밑에. 그래서 그때 많이 쌓입니다. 그때 이제 쌓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위쪽 퇴적물의 무게에 눌려 아래쪽 퇴적물이 다져집니다. 포인트는 다져지는 거야. 아, 여기다가 동글뱅이 치지 말고 위에다 할게요. 뭐라고? 위에다 할게요. 아, 니네 이 그림 좀 알아둬라.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뭐지? 해수면. 해수면 밑에 쌓이고 있지. 쌓일 때 어떻게 쌓이고 있어? 잘 봐. 이렇게 있던 녀석 해수면일 때 그대로 내려오니까 항상 해수면에 수평으로 쌓여요? 수직으로 쌓여요? 수평으로. 알겠니?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잘 봐. 얘가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여기에 잘 봐. 아래하고 위측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요 사이에 무늬가 하나 생겼지? 이 무늬를 뭐라고 해? 층리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층리. 층리가 지금 잘 봐. 무조건 현재 해수면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층리가 이렇게 돼 있어. 얘 땅속에서 지각 변동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근데 해수면이 이거거든. 이 층리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일이 벌어져? 땅속에서 뭔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받았다는 얘기야. 아, 이걸로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어. 과거에 이쪽 땅덩어리는 과거에 무슨 힘을 받아서 어떤 지각 변동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알아내는 거야. 이거 퇴적암 보고 알아내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맞잖아. 그치?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져지고요. 다져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물속에 있던 물질들에 의해서 얘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어져. 선생님이 지금 현재 2개를 동글뱅이 쳤지. 그쵸? 맞아? 그래서 저거 외워라. 퇴적하면 퇴적된 후 다구리 당해. 뭐 단다고? 다구리 당해. 다구리가 뭔지 알아? 알지? 그치? 자, 퇴적 후 다굿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구리 아니야. 알겠니? 퇴적하면 어떤 놈? 퇴적 후 다구리 외워두시고, 그 다음 현재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지. 이런 걸 한문으로 고화되었다. 알겠어? 그렇게 부르고, 이런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재밌는 게 있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지금 현재 점점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빈 공간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 가로 열고 밀도가 커지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뭐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뭐가 보여? 층리가 보여요. 이걸 뭐라고 해? 서로 다른 알갱이에서 층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층리, 층무늬 이렇게 불러. 오른쪽 보세요. 층리. 지금 보시면 줄무늬들이 많이 있죠.
이 줄무늬들이 바로 뭐의 경계야? 서로 다른 퇴적물들의 경계야. 됐죠? 자, 측리는 퇴적물의 색깔이나 크기 등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줄무늬로 퇴적물이 쌓인 방향과는 평행하다. 됐죠? 이게 무슨 얘기야?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줄 쉰다. 측리는 퇴적물의 색이나 크기 등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측리라고 하는 거고. 야, 실제 퇴적암이 2D야, 3D야? 2D죠. 맞죠? 그럼 잘 봐. 2D이기 때문에, 아니 2D가 아니라 말 잘못했네. 3D죠? 근데 우리 책에는 2D로 나온 거죠.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어. 그 사이에 층리가 있겠지. 그치? 이거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선만 나와. 위에서 보면 면이 나오지. 맞잖아. 3D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층리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층리면.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이제 밑에 볼게요.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별표. 자, 퇴적암에는요, 층리가 나타나거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층리가 뭐야?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줄무늬를 우리가 층리. 서로 다른 퇴적물 차이 때문에. 색깔 차이, 입자 크기 차이. 그 다음 화석. 요거 잘 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해. 그럼 문제. 과거는 언제 과거야? 고조선? 조선시대? 언제 시대야? 아주 옛날이야. 우리 인간이 기록을 남길 때부터는 역사 시대라고 해. 알겠니? 그 전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지질 시대라고 해. 발음 조심하세요. 치질 시대 아닙니다. 알겠니? 그 지질 시대 혹시 들어봤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못 들어봤어? 특히 중생대 많이 들어봤을 걸. 공룡, 백악기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쥐라기 많이 들어봤죠? 쥐라기 공. 그렇지? 맞죠? 맞냐? 그 전에가 트라이아스기 이런 식으로 불러. 오케이?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역사시대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줄게. 지질시대. 여기 뭐 들어가는 게 메머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게 메머드야, 메머드. 근데 메머드는 무 비슷한 거 알죠? 아이스 에이지 1, 2, 3, 4 주인공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보자. 아, 하나 궁금한 거.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냐? 네, 화석이에요. 흔적이니까. 뱀이 막 지나간 것 같아. 파충류인 뱀이 중생대에 살았다고 치자. 거대 뱀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 이거 화석이야? 공룡이 배 앞에서 똥 쌌어. 딱딱이 굳어졌어. 화석이야? 네, 화석이에요. 다 화석입니다. 자, 이제 퇴적암의 종류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퇴적암의 종류는요,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구분한대. 밑줄 친다. 밑줄 칠 거야. 뭐라고?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구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맞죠? 큰 게 있고 뭐가 있다? 작은 게 있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자, 그러면 잘 봐. 일단 퇴적암 중에서 여감이래요. 얘들아, 여감의 역자가 자갈 역자야. 그러면 주로 뭐가 쌓인 거야? 자갈이 쌓인 거야. 자, 가리 포인트야. 근데 문제가 있어. 자갈끼리 모이잖아? 빈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굳어. 다구리가 안 돼. 다져지면 돼. 굳어지면 안 돼. 그래서 자갈 사이의 빈 공간을 누가 메꿔야 돼? 모래가. 또 문제가 있어. 모래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진흙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얘는 전부 다 섞여 있는 거거든. 근데 주로 누가 포인트다? 자갈이 포인트.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갈들이 보여요. 이거 돌덩이 이거 강가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봐봐. 모래들이 모인 게 모래 사자예요. 뭐라고? 모래 사자. 근데 문제, 모래 사이에 빈 공간을 누가 메꿔줘야 돼? 진흙이. 자, 그 다음. 자, 이제 주로 진흙이 모입니다. 진흙이 모인 걸 우리가 이암이라고 해요. 잘 들어.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암하고 쉐일이라는 표현도 있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 뭐라고? 쉐일. 세일이 아니야. 쉐일이야. 영어야. 두 개가 차이점은 뭐냐? 얘는 층리가 없어. 얘는 층리가 있는 놈이야. 차이점 이거야. 알겠니? 이거 진흙 이자거든. 알겠니?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얘는 뭐라고? 층리가 없는 놈이야. 얘는 층리가 있는 놈이야.
알아둬라 참고적으로. 자 그다음 석회질 물질이나 조개 껍데기 생물의 유해가 모이면 석회암이 되는데 이 석회암의 주성분이 방해석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 염산 반응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그럼 염산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나와? CO2가 발생합니다. CO2가 뭔데? 이산화탄소. 그럼 얘들아 이산화탄소 하면 반드시 하나 더 해오더라.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은요. 석회수에 집어넣잖아? 뿌옇게 돼.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외워놔. 이산화탄소는 뭘로 확인한다고? 석회수가 뿌옇게. 알겠어?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매번 나오니까 외워. 뭐라고? 이석부라고 외워.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알겠니?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암석이 부서져서 만든 것들이잖아. 이런 걸. 이거를 분쇄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불러. 좀 어렵지. 분쇄돼서 부서져서.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어. 니네 혹시 알아 그거? 아주 건조한 바다. 뭐라고? 아주 건조해. 그럼 증발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겠지. 그럼 바다에 증발이 일어나면 물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소금만 남지. 그대로 돌덩이가 됩니다. 이게 뭐야? 암염이야. 뭐라고? 암염. 알겠니? 그래서 이 암염지대가 히말라야, 안데스, 거기 소금산 있어. 과거의 바다였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또 이것도 말고 생물체가 굳어져서 만든 것도 있어. 이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 써 있죠. 생물의 위에.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저거보다 가장 작은 게 이 새끼예요. 응애암입니다. 뭐라고? 응애암. 이 새끼는 굉장히 작아요.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이라고 했어. 미술처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이게 응애암이야. 알겠어? 화산재가 쌓인 거야. 얘가 제일 작아요. 참고적으로 이거 2mm 이상의 입자 크기가 얘는 2mm 이하입니다. 얘네들은 그 사이고요. 자, 그다음 미출처. 미출이 아니라 별표. 오늘 맨 마지막이야. 퇴적물이 쌓이는 위치라고 돼 있어. 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은 모든 물들은 어디로 흐르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은 어디로 흐르니? 바다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강물이 이렇게 와. 얘들이 강물이 올 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 거 알지? 맞아? 그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 때 여기 높낮이 차이가 급경사가 있고 이렇게 완경사가 있다고 치자. 그럼 급경사를 이렇게 내려올 때는 유속이 빠르지. 그럼 여기를 깎으면서 내려와.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겨?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특히 자갈이 먼저 생기겠죠? 암석이 뚝뚝 부러지니까.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리쿵, 이조리쿵, 요리조리 쿵쿵 하면서 오겠지. 그러면서 자갈들이 막 부서지고 부서지고 모래가 되고 모래들이 부서지고 진흙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강물 속에 바로 자갈, 모래, 진흙이 다 섞여 있어. 이제 전속력으로 쭉 오다가 거대한 뭐하고 만나는 거야? 바닷물, 해수하고 만나. 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모기가 전속력으로 내 원수 우리 아버지를 밟아 죽인 코끼리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전속력으로 코끼리에 부딪힐 거야. 그치?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코끼리는 멀쩡하고 모기만 뒤져버리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아무리 얘가 빨라도 얘하고 부딪히면 얘는 멀쩡하고요. 얘는 무슨 일이 벌어져? 속도가 뚝 떨어져. 맞아? 그럼 속도가 뚝 떨어지는 애들은 원래 그 속도로 처음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니? 처음에 운동하는 애들은 자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갖고 왔던 애들 다 버리기 시작해. 윤호야 뭐부터 버릴까? 그렇지, 무거운 것부터 버리겠죠. 니네 혹시 영화 본 적 있어? 영화 좋아해? 영화 보면 어드벤처 영화가 있어. 모험 영화. 그 보물 찾는 영화. 그거 보면 꼭 나쁜 놈들 나와요. 그 보물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고 우리 주인공이 있고 우리 주인공이 꼭 들어가서 그렇지? 무슨 일이 벌어져? 보물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차에 실어. 그치? 차에 실은데 꼭 그 보물 찾을 때 그 주인공 친구 중에 하나가 욕심 많은 새끼가 한 명 있는 거야.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 이제 출발하자 하면 저기 꼭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 뒤에 쫓아와. 뭐 총도 쏘고 막 이래. 맞아? 그러면 자동차가
아무리 밟아도 보물 때문에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주인공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뭐라도 해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할 수 없지. 큰 거부터 버리기 시작하지. 버리면서 뭐 거대한 뭐 황금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애한테 던져가지고 맞히거나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자동차가 안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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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려야 되지. 그러면 자동차가 가벼워지니까 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죠? 맞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쁜 놈 악당들을 다 우리가 피한 다음에 이제 딱 봤더니 오라 보물이 단 하나도 없어. 나 망했어. 근데 우리 옆에 욕심 많은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바지 깊숙한 곳에서 겁나 큰 금덩어리라든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딱 꺼내서 이거 있지 이러면서 영화는 끝나죠. 맞잖아.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클리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거운 거부터 버립니다. 솔직히 나는 야, 너 솔직히 해봐. 아까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너라고 생각해봐. 너 어떻게 할래? 뭘 어떻게 해? 친구를 버리죠. 맞잖아. 친구를 버리면 되죠. 그치? 친구를 버리면 나머지 부분 다 내 거. 여기까지 하자. 나쁜 놈은 나만 할게. 그래서 자갈 먼저 떨어집니다. 그 다음 뭐 떨어지겠어? 모래. 그 다음 뭐 떨어지겠어? 진흙.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해수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수면에 나란하게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했죠. 그쵸? 그치? 그래서 자갈들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여감. 그 다음 모래들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삶. 진흙들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이암 또는 셰일.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석회질 물질이 쌓이면 여기는 석회암이 여기서 만들어져. 니들 책에 요거 빠진 거요. 알겠니? 빠졌으니까 안 배워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합니다. 자갈이 쌓여서 여감이 만들어졌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가까운 바다. 이암이 만들었어. 먼 바다야. 이 먼 바다를 우리는 한문으로 뭐라고 할까? 원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원해. 뭐라고 또 뭐라고? 원해. 또는 원양. 들어본 적 있지? 원양. 원양어선. 됐어? 큰 바다를 뭐라고 해? 대양. 그 다음 여기 자갈이 쌓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원해의 반대말. 근해라고 하는 거죠. 저기 깜빵 갔다 오신 분 그분 아니야? 그분 아니야? 됐죠? 그래서 근해냐 원해냐. 그 다음 여기는 뭐다? 입자 크기가 크다. 입자 크기가 작다. 이렇게 나누죠. 됐죠? 됐냐?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고 땡 치도록 할게요. 자, 6번. 다음은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제일 먼저 풍화 침식돼서 운반돼야 돼. 라가 1등이죠. 라가 1등이에요. 라가 랄랄라 1.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하세요. 1. 그 다음 운반되면 물 아래 퇴적돼야 되죠. 그 다음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 다구리 받아야 돼. 퇴적된 후 다구리. 맞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퇴적암이 생성되겠죠. 얘가 5등. 끝났죠? 자, 7번입니다.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발견. 맞아요. 여감, 사암, 이암 퇴적물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되죠. 자갈력, 물회사, 그 다음 진흙이. 그 다음 퇴적암에서는 퇴적물이 번갈아 쌓여 만들어진 줄무늬. 이 줄무늬를 뭐라고 해? 층무늬, 층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나 물에 녹은 석회 물질로 이루어진 암석이다. 맞아. 됐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석회암을 딱 보잖아. 석회암을 딱 보고 얘가 이걸로 변했을까? 아니면 이게 이걸까? 그건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넘겨. 8번입니다. 자, 그림은 여러 가지 퇴적암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암 진흙이 쌓인 거죠. 입자가 안 보여. 여감 뭐 보이죠? 여기 큰 돌덩이 이런 거 보이죠? 3 이건 모래로 되어 있는 거야.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큽니다. 퇴적물 크기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 하나 얘는 뭐라고 했어? 가까운 바다. 그치? 그래서 근해. 얘는 뭐라고 했어? 먼 바다. 원해. 난 수업을 끝나길 원해.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